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한 종목 상담 사주팔자 보러와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또 2부까지 포함하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역시나 또 시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금요일만 되면 그래도 시장의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금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음 주 증시를 또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다음 주 대비를 위해서 포트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네, 포트 점검할 수 있는 전략 사주팔자 보러와 일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 있는데요. 3가지 채널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문자, 유튜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유튜브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피드백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팔자 보러와 1부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조기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한 주가 끝났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똑같은 말을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시장이 왜 이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요일을 좀 매수의 기회로 잘 잡아보면은 또 다음 주 전략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자, 오늘도 곧 있으면 박철순 대표가 준비한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도 바로 저희가 공개가 되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자, 이번 한 주 좀 어땠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좀 잡아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번 한 주는 뭐 이제 시초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3,200선에서 이제 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견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사실 시장이 뭐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에 이제 좋은 종목은 또 이제 미국에서 흑연에 대해서 관세, 중국 흑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서 그쵸. 또 2차 전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24%, 뭐 23%까지 올라가는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간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오늘 20% 이상의 올라가는 2차 전지가 많이 나온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쵸.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7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9년 만에 거의 벗어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빠지는 반대급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7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6만 5천 원을 뚫어서 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주목해 보아야 될 거는 이제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그렇죠. 네, 사실은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유한양행이 이제 전일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알테오젠이 거의 50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비만과 항암 관련 제약주들이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3천선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은 제약 바이오, 비만, 항암 뭐 이런 것들을 사신 분들이 가장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음 주에도 비만, 항암이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공매도 펀드가 청산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때 로스컷이 차면서 이 공매도 때렸던 바이오주들이 숏커버 이제 매수로 하면서 이제 손실을 픽스하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펩트론부터 D&D 파마텍을 필두로 유한양행, 뭐 일양약품부터 시작해서 리가케물 필두로 해서 많은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제 추가적인, 과거에가 2차 전지가 공매도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거기서 또 에코프로가 더블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바이오의 숏스퀴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그 다른 종목들 변지면서 유한양행이 나왔지만은 또 다른 제약, 오늘
녹십자가 올라가고 종근당도 올라가면서 전통적인 제약주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비만이 또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또 다른 공매도 펀드가 청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향해 좀 달려가고 있고 오늘 모처럼 2차 전지가 움직였고 이번 주는 특히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 다음 주 뭔가 코스닥의 강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네. 월화는 이제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빠질 리가 없고요. 지금 이제 그쵸.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2차 전지만 버텨준다면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가 강한 거는 사실 그 리튬 가격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고점에서 66만 위안이었는데 톤당 네. 지금 현재 이제 5만 8천 위안 찍고 6만 6천 위안.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리튬 가격.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왔으니 오늘 리튬주들인 소형주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네. 주식들이 이제 상한가를 치고 그러는데 다음 한 주에도 리튬 가격이 아마 7만 위안까지 육박을 한다고 하면 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쇼츠키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익을 픽스를 시키는 이익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이제 픽스하는 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다음 주 월화는 2차 전지가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한 상태인데 최근 6개월에 2차 전지가 잠깐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는 뭔가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때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반등에는 리튬 가격도 좀 동반이 됐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 포트 내에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사주팔자 보러와의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철순 대표와 함께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됐던 바이오포트. 바이오포트는 진짜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히는 이제 2주 전에 소개를 했던 네. 종목인데요. 사실 이번 달 최저점에서 잘 잡았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소개해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시초가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달 월 저점이었죠. 단숨에 지금 뭐 20% 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잠시 이번 주에는 약간의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소폭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천드린 이후에 아직도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3거래일 정도 지지선을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2거래일 정도 쉬다가 양봉으로 막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적금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식료 관련된 기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은 BJF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GS 리테일과 같은 대기업들과 일단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스트코는 거의 20년 넘게 거래를 했을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납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끝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계의 어떤 히트 상품만으로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뭐 350억 원대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또 하반기 때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히트 상품들이 나온다면 매출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올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순이익이 한 40% 정도 고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올라와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바라본다면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2만 1,000원까지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가장 최고가 부분인데요. 2만 1,000원까지 계속 1차 목표가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더 끌어올려서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포트 최고가 기준으로 23% 갖고 이번 주 내내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박철순 대표님 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목은요, 사실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건데, 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예.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오. 일단 추천드렸을 때 가격 대비했을 때 거의 변동성이 지금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가격이라면 반도체 쪽, 특히나 장비주 쪽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재추천을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 분위기가 뭐 좋다가 안 좋다가 하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에 반도체 중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중에 실적은 계속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력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선도 기업인데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하반기를 베팅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 주력 장비가 데스컴 장비랑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인데 이 데스컴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감광액 잔류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감광액을 쓰잖아요. 포토레지스트라고. 그래서 요거를 쓰고 남은 잔류액을 제거하는 장비고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숄더볼을 평탄화해서 우리가 HBM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층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장비들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TSMC가 계속적으로 코어스라고 하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고기능 이 패키징 기술인데 이걸 활용한 생산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리플로우 장비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HBM 공정보다 오히려 코어스 공정에서 한 6배 정도 더 많은 리플로우 장비가 더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TSMC 때문에 얘네가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PSK홀딩스의 장비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HBM도 계속적으로 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성장률에 대한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3를 지나서 3를 지나서 4, 5까지 갈 텐데 네.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층 단수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데스컴 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게 되는데 그래서 기술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장비인 데스컴 장비의 수요도 역시나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하반기, 내년, 내후년까지도 동사의 주력 장비 2개는 상당히 호황을 누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역시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연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는 천천히 담아갈 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다음 거래이죠. 내일 월요일 날 시초가도 공략 가능한 종목이고요. 목표가는요 5만 원 매물 저항 고려해서 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전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박철순 대표의 종목은 PSK홀딩스였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보자면 네. PSK홀딩스가 이제 주가가 잘 갈 때는 사실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의 흐름 이후로 지금 뭔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바뀐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PSK홀딩스 주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래서 장비주 중에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속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쵸. HBM3를 납품을 엔비디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 때문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왕이면 삼성전자도 걸쳐놓고 있는 기업. 걸쳐 있긴 하죠. 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 놓으셔야 누가 가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한쪽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양쪽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홀딩스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